중국은 사회주의 국가다.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모든 것을 국가가 통제하고 계획하고 관리하는데 거기에 큰 구멍이 하나 생긴 거죠. 그게 핵심이 바로 중국판 서브프라임입니다. Keep Calm and China Watch. 첫 순서로 격동의 BAT, 그 실체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중국 경제 전문가들 중에서도 가장 빠르고 정확하신 중국 통이시죠. 중국경제금융연구소의 전병소 소장님 모시고 오늘 심층적인 얘기, 전격 인터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제일 핫한 얘기부터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알리바바, 요새 많이 시끄러웠고, 마윈은 다시 이제 돌아오긴 했죠? 마윈이 실종됐다, 감금 상태다, 국가의 회사를 헌납한다, 그런 이제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고, 네. 최고 지도자가 경로에서 이게 IPO를 중지시켰다, 그렇죠.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냥 이제 가십거리 썰 정도로 봐야 되는 것 아닌가. 본질은 그것이 전혀 아니다. 본질이라고 그러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중국의 14억의 이제 인민들 중에서 애기들이나 또 이제 연로하셔가지고 양로원에 계시는 분들을 빼고 나면 대략 한 10억에서 12억 인구인데 이 사람들이 뭘 하고 있고 어디 있고 뭘 먹고 어떤 액션을 하는지 중국 정부, 공산당은 모르지만 그걸 알고 있는 사람이 있는 거죠. 네, 바로 알리바바입니다. 알리바바, 네. 알리바바의 이제 그 알리페이라고 하는 지급결제 시스템이나 네. 또 타오바오로 하는 이제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그것을 다시 데이터를 분석을 해보면 이 사람이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까지도 알 수 있는 그 빅데이터를 국가가 아닌 기업이 이제 쥐고 있다는 것이죠. 사기업이. 우리가 항상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은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다. 그렇죠. 그래서 네.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모든 것을 국가가 통제하고 계획하고 관리하는데 네. 거기에 큰 구멍이 하나 생긴 거죠. 구멍을 이제 정부가 메우겠다, 관리하겠다. 결국은 정보는 국가가 관리하고 통제해서 공정하게 써야 되는데 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신성장 산업의 육성, 어떻게 보면 그 스타 기업의 등장 이런 측면에서 무시되거나 없었던 것처럼 보였지만 이것이 그냥 묵과할 수 없는 수준으로 이제 커져버린 것이 아닌가. 그래서 결국은 이제 빅데이터 플러스 알고리즘으로 만든 어떻게 보면 무한성장 그리고 이것이 국가 권력에도 도전할 수 있을 정도의 힘을 가진 이것은 규제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본 것 같아요. 이 사회주의 국가다 보니까 이런 언론이나 정보 면에서도 통제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더 그렇겠습니다만은 진짜 이 마윈도 사라지자마자 온갖 썰들이 많았어요. 마윈의 이 알리바바 문제는 마윈 개인의 비리나 부정부패나 권력 유착이 아니에요. 아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존의 그런 부정부패 사건과 똑같이 취급을 한다는 것이 과연 말이 되냐 이게 있고 두 번째는 마윈이 지분을 국가에 헌납한다. 그랬을 때 제가 볼 때는 실익이 있냐를 따져봐야 돼요. 근데 마윈 지분이 몇 %인지 아십니까? 지분을 팔아가지고 지금 4%예요. 그럼 국가가 4% 지분을 헌납받아서 그것을 이제 조금 따져보면은 이제 그 실익이 전혀 없다는 것이고 또 하나 이제 중국이 대중창업 만인 혁신하는 리커상 총리의 창업 욕구에 불을 지른 사람이 사실은 마윈이라고 봐야 돼요. 근데 그 상징적인 인물을 이걸 이제 재산 막탈하고 갔다고 하면 나도 저런 상태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손을 봤을 때 올 수 있는 그런 엄청난 후폭풍. 손실이 있는 거죠. 그 IPO를 그러면 딱 중단을 시켰던 이유라고 그럴까요? 거기 어떤 배경이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그게 핵심이 바로 중국판 서브프라임입니다. 개미금융이 상장을 그대로 했다고 하면 355조 정도 되는 시가총액을 가진 기업이 돼요. 역대로 지금 홍콩에서 IPO한 공모 금액 중에서 사상 최대였고 또 그건 전 세계적으로도 최대였습니다. 갑자기 은행감독원, 증권감독원, 그리고 외환관리국, 그리고 인민은행 4개 기관이 동시에 모여서 회의하고 난 다음번에 결정을 해요.
근데 왜 4개 금융기관이 다 와서 이렇게 난리를 쳤냐는 것에 답이 있습니다. 개미그룹의 재무제표를 들여다보면 고리대금업 소액 대출이 작게는 5%, 많게는 21%의 이자를 받는 예. 순수 개인을 상대로 해서 담보 없이 예. 신용대출을 해주는 그 비즈니스가 수익의 3분의 2예요. 근데 이제 재미난 것은 이 회사의 자본 총계가 한 2천억 조금 넘는데 네. 그 대출을 해준 잔액이 얼마냐면 3조 위안이 넘습니다. 아하. 네. 중국은 예금을 받은 범위 내에서 그것도 예전 같았으면 60%에서 70% 이내에서만 대출을 엄격하게 했죠. 수신 기능이 없는 기관은 당연히 자기 자본금의 범위 내에서만 대출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러게요. 그러면 이론상으로 개미금융은 한 2천억에서 3천억 대출이 있어야 되는데 네. 그게 10배, 15배가 넘는 3조를 대출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2천억의 자본금을 갖고 내가 200명의 사람들한테 대출을 신용으로 대출을 해주고 고금리를 받으면 예. 이 대출 채권이 발생하는 이것을 모아가지고 자산 유동화를 해버리는 유동화를, ABS를 그렇죠. 만들어서 그렇죠. 기관한테 팔아버리는 거죠. 개인들이기 때문에 신용도가 낮다고요. 경기가 나빠지면 부도가 난다고 하면 개미금융은 이미 유동화를 했기 때문에 네, 자기가 팔아서 돈금을 챙겼기 때문에 자기는 아무 상관이 없고 네. 그것을 산 기관들이 그 부실을 다 떠나야 그 되는 유동성 거죠. 받아준 데들이. 그래서 그러면 중국 당국은 바보 아니냐. 왜 그렇게 했지 그러는데 거기에 이제 중요한 단초는 이 회사는 핀테크 회사라는 거죠. 그래서 예. 이것이 뭐뭐뭐 금융, 뭐뭐뭐 은행이면 은행감독원, 보험감독원, 증권감독의 감독을 아하. 받는 게 맞는데 이것은 기술회사예요. 네. 네. 금융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면 한국은행이나 그 은행감독원의 감독을 받을 필요가 없었던 거죠. 네. 자본이 2천억에 3천억이면 이론상으로는 그것이 10분의 1로 줄어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미 IPO는 다 해놨고 네. 전 세계의 큰 투자가들이 다 들어왔고 중국 본토, 홍콩의 모든 투자가들이 이까진 사람은 다 청약을 했는데 예. 이게 지금 봤더니 제대로 체크를 하게 되면 이익이 반토막, 3분의 1 토막 날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면 지금 설정된 68달러라는 가격은 이것은 버블이라는 안 거죠. 된다. 예. 예. 그렇게 되면 이제 그대로 IPO를 진행했을 때 투자가들의 엄청난 손실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예. 이제 감독 당국 입장에 정부 입장에서는 투자가들의 이 가격이 폭락해서 손실이 났을 때 너가 잘못하가 아니라 안을 들어가 보면 정책에 구멍이 있었다는 것이고 그것이 중국 안의 문제라면 해결이 가능한데 전 세계가 다 보고 있는 거죠. 그럼 이건 완전 대형 사고가 터지기 때문에 이걸 막았다. 그래서 사전에 이제 그런 리스크를 사실은 더 큰 것을 막기 위해서 중지를 시킨 건데